서울 한복판의 작은 도예 공방에서 들려오는 물레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70세 노장 도예가 김철수 선생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도자기는 여전히 완벽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었다. 40년 동안 자신의 모든 기술을 전수해준 제자. 박민준이 어느새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스승으로서의 자부심과 제자에 대한 걱정이 교차하는 이 순간 그들에게는 운명을 바꿀 하나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었다. 청출어람은 중국 전국시대의 철학자 순자가 한 말에서 비롯된 사자성어다. 청색이 쪽에서 나왔으나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원래 쪽풀에서 뽑아낸 청색, 염료가 원래의 쪽풀보다 더 푸른 색을 낸다는 염색 과정에서 유래했다. 이는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학문이나 기술에서 후배가 선배를 능가하는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서양의 경우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다는 표현과 같은 맥락이지만 청출어람에는 단순한 능력의 우월함을 넘어서 스승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발전과 성장이라는 긍정적 의미가 담겨있다. 김철수 선생은 젊은 시절부터 도예에 평생을 바친 장인이었다. 그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백자와 청자는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작품들이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는 쉽게 제자를 받지 않았다. 진정한 마음가짐과 끈기를 가진 사람만이 그의 공방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30년 전 25살의 박민준이 그의 공방 문을 두드렸다. 미술대학을 졸업한 민준은 현대적인 조형 감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통 도예의 기초는 부족했다. 김 선생은 처음에는 그를 받아들이기를 망설였다. 하지만 민준의 간절한 눈빛과 흙을 대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고 마음을 열었다. 첫 10년은 오직 기초 작업의 연속이었다. 흙을 반죽하고 물레를 돌리고 가마에 불을 지피는 일. 민준은 불평 한 번 없이 묵묵히 따랐다. 김 선생은 까다로운 스승이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완성된 작품이라도 망치로 깨뜨려버렸다. 흙과 대화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도자기를 만들 수 없다. 김 선생의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민준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방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의 손끝은 거칠어졌지만 흙을 다루는 솜씨는 날로 늘어갔다. 15년이 지났을 때 민준의 실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그의 작품들은 전통적인 아름다움에 현대적 감각이 더해진 독특한 매력을 발산했다. 그러나 김 선생은 여전히 민준을 하나의 독립된 작가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아직 부족하다. 전통의 깊이를 모르고서는 진정한 작품을 만들 수 없어. 하지만 민준 내면에서는 자신만의 세계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스승의 전통적인 방식에 자신만의 현대적 해석을 더하려 했지만 김 선생은 이를 전통의 파괴로 여겼다. 둘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민준은 때로 스승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답답함을 느꼈고 김 선생은 제자의 변화 시도를 못마땅해 했다. 갈등의 절정은 20년째 되던 해에 찾아왔다. 국립박물관에서 주최하는 전통공예 대전에 스승과 제자가 각각 출품하게 된 것이다. 김 선생은 자신의 대표작인 다랑아리를 출품했고 민준은 전통 기법의 현대적 조형미를 가미한 새로운 형태의 화병을 준비했다. 김 선생은 민준의 작품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분명 자신이 가르쳐준 기법을 바탕으로 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전통의 정신은 살리면서도 현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혁신적인 작품이었다. 전시회 개막식 날 민준의 작품 앞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몰려들었다. 젊은 작가들과 평론가들이 그의 작품에 찬사를 보냈다. 반면 김 선생의 다랑아리는 완벽했지만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전시회가 끝난 후 김 선생은 홀로 공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40년 가까이 자신이 추구해온 완벽함과 민준이 보여준 창조적 혁신 사이에서 고민했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도에 서적을 뒤적이다 한 구절을 발견했다. 청출어람.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보다 더 푸르다. 그 순간 김 선생은 깨달았다. 진정한 스승의 역할은 제자를 자신과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민준이 보여준 것은 전통의 파괴가 아니라 전통의 발전이었다. 다음날 아침 김 선생은 민준을 불러 말했다. 민준아, 내가 너를 너무 오래 묶어두었구나. 이제 내 날개를 펼칠 때가 됐다.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스승을 배신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스승이 가르쳐준 모든 것을 바탕으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 싶었을 뿐이었다. 선생님, 제가 어디까지 가더라도 선생님께서 제게 주신 뿌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김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그는 진정한 스승의 자리에 서 있음을 느꼈다. 몇 달 후 민주는 자신만의 공방을 열었다. 김 선생은 그의 개업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민준에게 하나의 선물을 건넸다. 그것은 자신이 30년 전에 처음 만든 작은 찻잔이었다. 이것이 너의 시작점이자 나의 끝점이다. 이제 내가 다른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점을 만들어 주어라. 민주는 그 찻잔을 소중히 받아들었다.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는 자신을 뛰어넘는 제자를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다. 10년이 더 흘렀다. 이제 80세가 된 김 선생은 여전히 공방에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새로운 젊은 제자가 앉아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 민준도 자신의 공방에서 여러 제자들을 가르치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가끔 만나 차를 마시며 도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 선생은 민준의 새로운 작품들을 보며 여전히 놀라워했고, 민준은 스승의 지혜로운 조언에 감사해했다. 어느 날 민준이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이 자신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작품을 만들고 있다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김 선생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것이 바로 청출어람이야. 푸른색이 쪽보다 더 푸른 것처럼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것이 자연의 이치지. 우리는 그저 그들이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바람을 일으켜주면 되는 거야. 청출어람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실력의 우월함에 있지 않다. 그것은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 사이의 아름다운 전승과 발전의 과정을 담고 있다. 스승은 제자가 자신을 뛰어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하며,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더라도 그 뿌리를 잊지 않아야 한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를 자신의 복사본으로 만들려 하지 않는다. 대신 제자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준다. 그리고 진정한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으면서도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잃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도 청출어람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선배 세대는 후배들이 자신들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응원해야 하고, 후배들은 선배들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결국 청출어람은 발전과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인류 문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오늘도 어디선가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들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도전과 성장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응원해야 할 아름다운 청출어람의 현장인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